500년 왕조는 왜 종이 한 장 앞에 멈췄을까요? 답은 도장보다 그 방 안의 압박에 가까웠죠. 이제 닫힌 문틈에 남은 흔적을 따라가 보죠. 1905년 일본은 전쟁 승리 뒤 궁궐을 눌렀죠. 러일 전쟁 승리로 일본의 목소리는 더 거칠어졌고요. 대한제국 외교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요. 미국과 영국도 일본의 한반도 지위를 인정했죠. 문제는 조선 땅의 결정이 밖에서 굳어졌다는 점이죠. 고종은 대한제국 황제였지만 선택지는 줄었고요. 일본의 특명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로 왔어요. 그는 일본 총리를 지낸 거물 정치인이었는데요. 겉으론 협상, 실제로는 거절을 막는 압박이었죠. 11월 17일 밤 중명전의 공기가 무거워졌고요. 대신들은 조약안 앞에서 찬반을 강요받았어요. 참정 대신 한규설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전해져요. 기록은 그가 끌려나간 뒤 회의가 이어졌다고 말하죠. 고종의 정식 재가와 국사에는 없었다는 주장이 남았고요. 그렇다면 을사조약은 정말 조약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5 대신의 찬성은 나라 전체의 뜻이 아니었죠. 이완용은 찬성 쪽에 섰고 후대엔 매국으로 남았어요. 박재순도 외교 책임자였지만 도장을 막지 못했죠.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도 이름이 함께 묶였고요. 하지만 반대 기록도 분명히 궁궐 안에 남아 있었어요. 조약 뒤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게 돼요. 서울의 외교 공관들은 하나둘 문을 닫아야 했고요. 통감부가 세워지며 일본의 감시가 제도화됐죠. 이토는 초대 통감이 되어 황제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거리의 백성은 조약보다 먼저 굴욕을 느꼈고요. 나라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황제는 다른 길을 찾죠. 고종은 조약이 무효라는 뜻을 해외에 알리려 했어요. 가장 큰 무대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였죠. 이상설은 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특사에 나섰고요. 이주는 법관 출신으로 조약의 부당함을 들고 갔죠. 이휘종은 프랑스어와 러시아어로 세계를 상대했어요. 세 사람은 황제의 밀명을 품고 먼 길을 건넜고요. 그들이 들고 간 핵심은 을사조약 무효였어요. 하지만 회의장문은 처음부터 쉽게 열리지 않았죠.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없다고 밀어붙였고요. 강대국 대표들은 조용히 그 주장에 기대버렸어요. 문제는 정의보다 승인 절차가 앞섰다는 사실이었죠. 특사들은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휘종의 연설은 작은 나라의 항의를 크게 울렸고요. 국제회의는 막혔지만 조선의 억울함은 새어나갔죠. 이주는 헤이그에서 숨졌고 죽음도 항의가 됐어요. 한 사람의 죽음은 실패보다 오래 기억됐고요. 서울의 일본 통감부는 이 사건을 놓치지 않았죠. 황제가 몰래 보낸 특사라는 점을 빌미로 삼았어요. 나라를 살리려던 외교가 되레 황제를 겨눴죠. 그런데 일본의 다가음 요구는 조약보다 더 직접적이었어요. 고종에게 책임을 물어 자리에서 내려오라 압박했죠. 황제는 버텼지만 궁궐 안 권력은 이미 기울었고요. 이완용 내각은 일본 요구를 받드는 통로가 됐어요. 일본군은 궁궐 주변을 더 촘촘히 둘러쌌고요. 7월 고종은 결국 황제 자리에서 밀려났어요. 헤이그로 보낸 외침은 황제 퇴위의 빌미가 된 셈이죠. 하지만 물러난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회의장 문 앞에서 막힌 특사들 왜 끝까지 갔을까요? 그들은 공식 대표가 아니라는 말부터 들어야 했죠. 일본이 빼앗은 외교권이 그들을 다시 막은 거예요. 나라를 대표하러 갔는데 대표 자격부터 지워졌죠. 그래도 세 사람은 숙소와 신문사를 오가며 버텼어요. 이휘종은 외국어 연설로 닫힌 문을 흔들었고요. 이상설은 국제법 논리로 억울함을 설명했죠. 이주는 병든 몸으로도 항의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의 죽음은 헤이그 특사의 이름을 더 선명하게 남겼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 용기가 죄목처럼 뒤집혔고요. 고종은 외교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더 몰렸어요. 세계에 알린 순간 궁궐의 왕좌가 흔들린 거죠. 고종의 뒤를 이어 순종이 황제 자리에 올랐어요. 순종은 마지막 황제로 기록되지만 힘은 거의 없었죠. 새 황제의 첫 시간부터 통감부의 손길이 따라붙었고요. 곧 정미 7조약이라는 더 깊은 족쇄가 채워졌어요. 이 조약은 내전까지 일본 통감이 틀어주게 했죠.
일본인을 차관으로 앉히는 길도 열렸고요. 궁궐 명령보다 통감부 결재가 앞서는 구조가 됐어요. 결정적인 장면은 군대 해산 명령에서 터졌죠. 나라를 지키던 병사들은 하루아침에 무장 해제를 맞았고요. 시위대 장교 박승환은 명령을 치욕으로 받아들였죠. 그의 죽음은 병사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어요. 서울 시가전은 짧았지만 저항의 방향을 바꿨고요. 해상 군인들은 의병으로 흩어져 산과 마을로 갔죠. 총은 빼앗겼지만 싸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때의 저항은 훗날 독립운동의 뿌리로 이어졌고요. 하지만 통감부의 행정 장악은 더 빨라졌어요. 재정과 경찰, 재판의 손잡이도 일본 쪽으로 넘어갔죠. 순종의 이름으로 내려간 명령도 실제 힘은 달랐고요. 조약의 종이는 이제 생활 속 규칙으로 내려앉았어요. 백성들은 이제 신문과 소문으로 나라의 기울기를 느꼈죠. 일본은 저항을 누르며 병합의 길을 닦아갔고요. 1909년 이토는 해올빈에서 안중근에게 저격됐어요. 안중근은 침략 책임을 묻는 의거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토의 죽음도 병합 계획을 멈추진 못했어요. 황제가 바뀐 뒤 군대가 사라진 건 우연이 아니었죠. 정미칠조약은 황제 권한을 안쪽부터 비웠어요. 일본인 차관은 장관보다 실제 결정을 쥐게 됐고요. 통감의 승인 없이는 큰 명령이 움직이지 않았죠. 군대 해산은 그 구조가 드러난 가장 거친 순간이었어요. 박승환의 죽음 뒤 병사들은 명령을 거부했죠. 서울의 총성은 곧 지방 의병의 발걸음이 됐고요. 농민과 선비, 해산 군인이 한 깃발 아래 섞였어요. 칼과 낡은 총으로 버틴 싸움은 불리했지만요. 그래도 나라가 끝났다는 말에는 쉽게 무릎 꿇지 않았죠. 이 끈질김이 훗날 독립운동의 기억을 만들었어요. 그 사이 서울에서는 마지막 종이가 준비되고 있었죠. 1510년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통감으로 부임했어요. 그의 임무는 보호가 아니라 병합의 마무리에 가까웠죠. 이완용은 다시 조약의 앞자리에 놓이게 됐고요. 순종은 황제였지만 결정권은 이미 밖으로 빠져 있었어요. 8월 22일 병합조약이 비밀스럽게 체결됐죠. 봉표는 며칠 뒤로 미뤄졌고 서울은 숨을 죽였어요. 8월 29일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일본에 병합됐고요. 이날을 우리는 경술국치, 나라의 치욕으로 부르죠.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어진 왕조의 문이 닫혔어요. 순종은 황제에서 이왕으로 격하되는 길을 맞았고요. 왕실은 남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은 사라졌죠. 통감부는 조선 총독부로 바뀌며 식민 통치를 시작했어요. 토지와 경찰, 학교까지 새 통치의 손이 뻗었고요. 그런데 병합조약에도 논란의 빈틈이 남아 있어요. 강제와 절차 문제는 오늘까지도 중요한 쟁점이죠. 을사조약부터 경술국치까지 패턴은 닮아 있었어요. 먼저 외교권을 뺐고 다음엔 황제를 흔들었죠. 순종은 왕좌모 있었지만 조약의 끝을 막지 못했어요. 그는 마지막 황제였지만 마지막 결정자는 아니었죠. 이완용은 총리 대신으로 병합문서 앞에 섰고요. 데라우치는 군인 출신 통감으로 마지막 압박을 맡았죠. 고종의 저항은 물러난 뒤에도 기억 속에 남았어요. 헤이그 특사, 세 사람도 패배한 그 외교관으로만 남지 않았죠. 박승환과 해산 군인들은 무너지는 국가에 맞섰고요. 안중근은 이토를 겨누며 침략 책임을 세계에 물었죠. 하지만 인물들의 선택은 이미 거대한 제도 속에 갇혔어요. 누군가는 서명했고 누군가는 알렸고 누군가는 싸웠죠. 그래서 이 역사는 한 장의 조약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질문은 우리는 누구의 선택을 기억할 것인가요? 을사조약은 외교를 끊었고 헤이그는 외침을 남겼어요. 고종 퇴위는 왕권이 흔들린 장면을 보여줬고요. 정미칠조약은 나라 안쪽에 손발을 묶어버렸죠. 경술국치는 그 과정의 끝에 닿은 날짜였어요. 하지만 그 끝은 한국인의 기억에서 출발점도 됐죠. 사라진 주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졌고요. 인내와 기록, 교육은 저항의 다른 무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패배만 말하지 않아요. 힘이 약해진 순간에도 사실을 남기려 한 사람이 있었죠. 거짓 승인처럼 보이는 절차를 의심한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가 보는 종이 한 장 뒤엔 이런 압박이 겹쳐 있어요. 서명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장면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장면들을 함께 볼 때 판단은 더 선명해져요.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종이 한 장 뒤의 압박을 기억할 때 역사는 살아나요.